지금부터 한국초순수학회 창립총회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초순수학회 창립총회 기념식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초순수학회 총무이사 이경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초순수학회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무에 따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한정된 인원만 모시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별도의 다과를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음용수를 재활용 팩에 담아서 제공해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창립총회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이영기 실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는데요. 환경부 차관님께서 코로나 밀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차관님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갑자기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대신에 오늘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송영권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립총회 기념식을 갖기까지 무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신 한국물포럼 곽규로 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신 한국환경한림원 이규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이신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민경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귀빈 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한국초순수학회 초대 학회장인 남궁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 및 관계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초순수학회 남궁훈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에 앞서 남궁훈 초대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훈 회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환경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P&G 아시아 태평양 환경부분 총괄 매니저,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을 역임하신 후 명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환경부의 대규모 연구과제였던 수처리 선진화 사업 단장으로서 국내 수처리 기술의 발전과 사업화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한국물포럼 부책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초순수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남궁은입니다. 먼저 초순수학회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크나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님과 창립준비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한국초순수학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영상 축사를 보내주신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 그리고 박재현 K워터 사장님, 이규용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한환경공학회를 비롯한 많은 물 관련 학회의 전 현직 회장님들과 물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AI, 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우리나라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년째 수출 1위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 중의 버팀목입니다. 최근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은 자국 내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초격차 초인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서 초순수는 수백 개 반도체 생산 단위 공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오염물질들을 세정할 때 쓰이는 필수제입니다. 최첨단 정밀 수처리 기술로 생산되는 초순수는 일본, EU 등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아 기술 자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초순수학회에서는 수처리 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생산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기술과 산업발전 그리고 인력 양성과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민관 산학 연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여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수처리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학회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 행사나 회의에서 한국의 환경부 장관이 아니면 K워터 사장이 그리고 물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4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끝으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초순수학회 설립의 의미를 담은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학회가 설립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당초에 본학회에 직접 참석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동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국내 초순수 생산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한국초순수학회의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남궁은 서울대학교 교수님,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산학연 각계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순수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LCD, 의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산업 발달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처리 기술의 최고 정점인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기술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물기술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어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실제 올해 미국 텍사스 삼성전자 공장에 한파와 폭설이 불어닥쳐 용수 공급이 끊기면서 약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도 56년 만의 가뭄으로 용수가 부족해 반도체 생산 위기에 직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용수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30에서 50% 수준인 물 재이용률을 높이는 초순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과 올해 수립한 K반도체 전략을 바탕으로 초순수 생산 공정 기술의 국산화와 물 재이용률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초순수학회의 지혜와 또한 경험을 모아 물관리 정책과 R&D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물관리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국초순수학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워트 사장 박재현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자립의 핵심 축이 될 한국초순수학회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남궁은 회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큰 기대를 안고 있음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회 창립을 위해서 애써주신 곽교로 한국물포럼 총재님, 또 이규용 한국환경관리문 회장님, 그리고 민경석 한국물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초순수학회가 출범한 오늘은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손으로 초순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가슴이 설렙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초순수술을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순수수의 자립은 반도체 자립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기술 격차가 결국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도국들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의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초순수수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초순수수 기술 특허와 설계는 일본과 해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순수수의 자립 없이는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보호무역으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대외 의존도입니다. 우리가 초순수수 자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초순수 기술의 자립에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초순수 국산화를 이뤄내서 반도체 강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K워트는 대한민국의 대표 물 분야 공기업으로서 정부와 함께 초순수수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초순수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지원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순수수 자립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K워트와 한국초순수 학회는 원팀입니다.
공공의 노력에 산학연의 지혜가 더해진다면 초순수수 국산화의 목표는 보다 빨리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서 초순수 자립을 넘어 대한민국을 수처리 기술의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K워터와 한국초순수수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초순수수학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초순수수 선도국을 넘어 물 분야의 최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K워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 환경부 장관이시고 현재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최고 석학 모임인 한국환경한림원을 이끌고 계신 이규용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초순수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초대 회장으로서 이 분야 발전을 이끄시게 될 남궁은 박사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큰 기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마침 2년 가까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70%가 넘는 완전 접종률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이런 희망적 국면에서 이렇게 물 분야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첨단 분야의 학회가 출범하는 것은 정말 뜻깊고 기념할 만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 모두 국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자, 이러한 일초적인 목표로서 삼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물 분야 SOC는 우리나라 경제 압축 성장에 버금가는 초고속 발전을 이루어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다음 단계 목표로서 우리 생명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수생태계의 완벽한 복원과 또 경제화의 상생을 위한 출발로서 물산업 발전을 이심점심의 과제로 정하고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의 필수적 기초가 되고 다양한 물 처리 방식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생산에 관한 연구 개발과 기술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오늘 한국초순수학회 출범은 정말 의미 있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남궁은 초대 회장님은 그동안 정부, 학계, 또 기업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쌓아오셨고 특히 수처리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최고 전문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의 바로 직전 회장님으로서도 매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초순수학회를 앞장서서 이끄시면서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시 한번 취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용 회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물 관련 17개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이자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이신 민경석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회장 민경석입니다. 코로나도 제가 어저께도 PCR 검사했는데 네거티브로 나왔습니다. 벗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초순수 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순수에 관련된 내용과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박지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남궁은 우리 초대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한정혜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곽교로 한국물포럼 총재님 또 정말 오래간만에 뵌 이기영 장관님 지금 한국환경관리원 회장님이시고 박지원 사장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으로 비선되신 남궁은 교수님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소부장을 갖다가 수출 제한을 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정부가 주요 산업의 소부장 육성 정책을 지금 열심히 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력인 또 반도체에서도 이 초순수의 역할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그냥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학회가 창립이 돼서 아마 모든 산업 연관의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좀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예. 저희 17개의 학회에서 물 관련 학회와 이 초순수 오늘 학회가 잘 협력하고 또 상호 보완하면서 초순수 국산화에 하루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간다고 또 케이오트 사장님도 확실함을 가지고 계셔서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 전문가들도 학회를 비롯해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환경부가 초순수 관련 연구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 관리, 물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케이오터가 또 초순수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 첫 발을 내딛는 초순수 학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학회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한국물포럼 곽규로 총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물포럼을 맡고 있는 곽규로입니다. 먼저 앞서 영상 축하 말씀을 해주신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께서 우리나라의 자랑인 반도체 산업 또 그를 가능하게 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국산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데 대하여 우리 학회 출범을 함에 있어 가지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초순수 학회가 창립 총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 7월 환경부 주도로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민간 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한 데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처리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학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초순수 용수는 공공부문에서는 수요가 없습니다만 반도체, 의료, 제약, 화장품, 식품 등 선진국형 민간 산업 분야에서는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초순수 생산 기술의 개발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한말 근대적 수도 시설로 수도물을 공급한 1908년이 되겠습니다. 이래로 실로 110여 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해서 물관리 부문에서의 과학기술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과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행정은 규제, 통제, 간섭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환경부는 타 부처, 기관과 산업계로부터 대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합니다만 환경부가 작년에 이루어진 물관리 행정 일원화의 동력을 모아서 초순수 기술 개발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첨단 산업 발전과 앞으로 수출 진흥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는 부처라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초순수 학회創立총회에서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되신 남궁은 박사님과 앞으로 선임될 임원진 그리고 미래 회원 여러분께 다 함께 이 자리를 자축을 합니다. 아울러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초순수 국산화 사업이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인류 수준의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회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지현 사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정부 이 사업 목표 조기 달성하기를 저는 확실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장한테 넘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사장 때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처리 기술의 최고 정점이라고 이르는 초순수 생산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두 그룹에 서는 시대가 열려서 물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한국 물 포럼이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 그룹에서도 국위 선양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사인 한국초순수학회 창립 취지에 맞게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국내 초순수 생산 기술의 현황과 상용화 연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한국수자원공사 임재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워터 연구원의 임재린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오늘 초순수 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귀한 장소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 추진 전략으로서 저희가 고순도 공업용수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초순수 기술의 상용화 추진 전략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순도 공업용수라고 했는데 이 고순도 공업용수는 초순수를 일컫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기전도도, 입자수, 생기수 등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서 이론 손수의 고순도의 물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화학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플랜트도 용도에 따라서 20개에서 30여 개의 수처리 공정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이 표는 산업별 고순도 공업용수의 수질 현황 및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반도체에서는 세정, 약품 희석이나 조립, 또 화학에서는 냉각수, 공정수, 보일러수, 또 제철에서는 냉각수나 제품 세척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가장 좋은 수질을 요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초순수 시장 및 기술 현황입니다. 국내 초순수 시장은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5.3%로 세계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초순수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는 23조 원에 달하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1조 3,40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발전 부분에서 초순수 시장 규모가 43.5%로 가장 큰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반도체, LCD 등 관련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미세전자 분야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 특히 중국이나 대만, 한국이 전 세계의 반도체 제조 능력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또 미세전자에 대한 시장 성장률을 보면 거의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이 반도체의 발전에 따라서 더 엄격한 순도의 초순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순수나 폐수 시스템 확장 등 증설 시장이 계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고순도 공업용수의 지재권 현황을 좀 살펴보면 일본이 290건으로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미국, 유럽, 한국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관점에서 보면 또 일본이 가장 많은 고순도 공업용수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계 쿠리타나 오르가노, 노무라가 거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고순도 공업용수의 생산 관련된 기술의 국산화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순수 기술의 상용화 전략입니다. 먼저 국내 초순수의 산업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은 반도체용 초순수 플랜트를 설계하는 것은 일본의 세계 기업, 즉 쿠리타, 노무라, 오르가노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단순 시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로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한해여가막, 또 열교환기, 자동 밸브 등의 수입 기간이 지연이 되면은 반도체 제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술성이 매우 높은 초순수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및 설계, 시공, 운영 기술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저희가 회의 기술 의존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초순수 플랜트에 들어가는 주력 제품들입니다. 즉 초순수 생산 시설에서는 일본이나 선진 외국 제품이 적용되고 있고 국산 제품은 성능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적용 실적이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런 대외 의존들을 탈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핵심 소재의 신속한 연구 개발, 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또 산학년 연계의 현장 기술 지원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3N 전략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 기업들이 초순수 실증 플랜트 구축하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테스트 베드를 국가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부장의 검증 평가를 위한 실증 규모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초순수는 반도체 제품 수율에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부품이나 공정의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제품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는 제품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핵심 요소 기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이를 시스템화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인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초순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순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순 생산은 수십 개의 단위 공정이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개의 단위 공정을 국산화했다고 최종 생산수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큰 허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높은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도움 닫기가 필요합니다. 즉 디딤돌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되게 높은 허들이라도 저희가 실력을 향상시켜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초순수 시스템의 종합적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들 자체의 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수요처와 장기간 검증 평가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현재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4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추진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자외선 산화장치를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용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탈기막을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 플랜트에 고순도 공업용수의 설계, 시공, 운영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네 번째 과제에서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공정 및 수질 성능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술이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수의 원소 확보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부 과제인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 시공, 운영 국산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제의 비전은 반도체용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 기술 자립화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을 국산화하고 사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올해 금년도 6월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수행이 되고 K워터가 주관 연구 기관으로 한성크린텍, 진성ENC, 또 프라임텍 외 6개의 참여 기업과 3개의 위탁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 연구 기관인 K워터에서는 지금 미국 재료 시험 협회에서 반도체용 초순수로 지정한 가장 높은 좋은 수질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최적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 한성크린텍에서는 2,400톤 규모의 국산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성ENC에서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 배관 및 배관 설계와 시공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순도 공업용수에서는 실증 플랜트를 저희가 2,400톤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SK 실트론 구미 2공장에 건설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는 2022년 6월까지 준공을 하고 2단계로 2023년 12월까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즉 1단계에서는 3,500톤 규모의 전처리, 3,000톤 규모의 순수 처리, 1,200톤 규모의 초순수 처리 시설을 구축을 하고 2단계에서는 개발된 국산 핵심 공정뿐만 아니라 국산 운영 프로그램을 탑재한 1,200톤의 초순수 처리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과제 추진 로드맵을 보면은 1단계가 초순수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2단계가 플랜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상반기까지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1단계 플랜트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단계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에 플랜트에 대한 성능 평가와 상용화를 달성하신 겁니다. 이와 함께 지금 1, 2 세부 과제에서 자외선과 막탈기 공정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2023년
말까지 국산화를 완료하고 사세부 과제에서는 핵심 공정 성능 평가 방법을 2022년 말까지 개발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말까지 실증 플랜트의 성능 평가 방법을 개발을 완료해서 플랜트 성능 평가를 마쳐서 상용화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용화 전략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순수 플랫폼 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초순수 기술의 자립화 또 성숙함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동방성장 플랫폼입니다. 즉 초순수의 공급 시설과 또 실증 파일럿, 분석 인증센터, R&D 센터 등 기술 국산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형 초순수 산업의 생태계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기술 개발과 인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서 기술 자립을 달성할 수 있고 기업의 자생력과 또 경쟁력 강화 또 해외 수출 기반을 확보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폐수의 재이용 기술 향상과 또 초순수 중앙 공급 등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베드의 운영 또 기술 인증 등을 통해서 초순수 산업의 등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초순수 기술의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민대학교 이상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이상호입니다. 저도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임재린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보다 조금 더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전체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초순수 기술을 우리가 왜 다루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 오신 많은 분들이 초순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초순수가 부각이 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일본과 관련된 소부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초순수는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만 한 그러한 어떤 궁극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왜 초순수 기술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하면은 한 8년쯤 전에 제가 어떤 다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는 와중에 들었던 어떤 요청 사항 중에 하나가, 그럼 이제 그 당시 시점에는 이제 상하수도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고 해수담수화 기술도 개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전망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결국은 수처리 기술이라는 것의 난이도라는 것은 원수가 처리하기 쉽냐 어렵냐, 그 다음에 생산수를 얼마만큼 만들기 쉽냐 어렵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좀 더 처리하기 어려운 원수를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좀 더 만들기 어려운 생산수를 만드는 기술,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원수를 처리하기 어려운 기술이 이제 당시에는 셰일가스 폐수 처리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은 아마 무방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술 개발이 이제 그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생산수라는 것을 정말 만들기 어려운 생산수를 만드는 그런 좀 도전적인 그런 기술들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순수 기술이다. 즉 우리가 수처리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최종적인 단계는 초순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용수 처리라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전에는 이제 방류수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폐수 처리 이런 것들을 하다가 재이용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이용한 이제 고효율 초집적 이런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처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응용 분야의 이런 처리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수처리가 아닌 어떤 그 처리한 물 자체가 어떤 공정의 원재료로서 사용이 되는 이런 초순수와 같은 이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분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초순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기도 하지만은 과거에 개발되었던 모든 기술들을 포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초순수 기술을 확보하면은 우리가 어떤 다른 수처리 기술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오염 물질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수 기술이라든지 공정 방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산업용수 처리 기술을 다 포괄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순수한 어떤 이론적인 순수에 가까운 그래서 어떤 방해 성분도 남아 있지 않은 그러한 수질을 달성하는 것이 이제 초순수 기술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처리의 궁극적인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초순수 기술이 이제 기존의 수처리 기술과 어떤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순수라는 건 아까 이제 앞에서 임전인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적인 정의는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는 초순수라는 것은 결국은 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물을 제조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만든 물이 어떤 공정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리와 제조의 차이점은, 제조라는 것은 어떤 각각의 스펙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수질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에 그냥 어떤 그 제한된 기준들만을 달성하는 기존의 수처리 기술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초순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뭐 의학이나 디스플레이, 뭐 화력 발전, 반도체 산업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초순수 기술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각하는 이유가 반도체용으로 초순수를 생산할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비교적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순수 기술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초순수 기술은 그 소부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뭐 장비 기술 아니냐, 공정 기술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장비와 공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다. 모든 요소들이 각 분에서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요소라도 트러블이 생기면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실제로 어떤 우리가 좋은 공정을 단위 공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설계 단계에서 그걸 고려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 단위 공정은 초순수 시스템에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운영을 잘못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술들이 다 종합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한두 업체가 이 기술들을 다 독점할 수 없고 많은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팀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초순수 기술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냥 반도체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타겟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반도체 분야도 이렇게 쪼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그 산업 분야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웨이퍼 제조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공정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전공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패키징을 포함한 후공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요구되는 초순수의 수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세하게 다 다르고요. 또 이게 재이용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들의 형상이 다 다르고 서로 상이한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야만 이걸 또 재이용을 해서 또 초순수 원수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같은 전공정이라도 뭐 S사라든지 뭐 A사라든지 뭐 다른 회사 뭐 T사라든지 각각의 회사마다 또 요구하는 어떤 스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정말 사용자의 굉장히
그 사용자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목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도전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수질 기준을 만족을 시키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5년을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5년 후에 수질 기준은 이미 훨씬 더 이렇게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5년 후에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예상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 반도체 분야에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반도체 칩이 집적화되고 반도체 칩이 집적화됨에 따라서 점점 수질 기술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읽고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기존의 수철이랑 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순수 기술은 이제 일종의 신뢰성 공학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수처리 기술은 수질 목표가 설정돼 있으면 수질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초순수 기술은 그것이 아니라 이 수질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 얼마만한 위험성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정을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초순수 공정에서 그 프라이머리가 메이크업이라는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1차 순수 처리, 2차 순수 처리로 해서 계속 어떤 공정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이렇게 신뢰성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숨어 있는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깊은 기술들이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술 동향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입자성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칩이 집적화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초순수 기술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술이고, 새로운 타겟, 어떤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도 물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물 재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들을 좀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앞에 이제 임재린 박사님께서 국산화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기반은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잘하는 건 엄청나게 잘하고요, 못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반도체도 이제 프로세서 디자인 이런 거 좀 약하고요. 그다음에 후공정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더 약한 것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다음에 원재료들, 소재들 이런 것들이 좀 국산화율이 비교적 낮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초순수 장치라는 것도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국산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초순수 기술 분야의 해외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이 이제 각각의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상이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순수 기술은 과거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초순수 공정을 크게 나눠 보면은 메이크업이라는 1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라는 2단계가 있고, 펄리시라고 하는 3단계가 있고요. 사실은 프라이머리부터 국산화가 시작이 되어서 기술 개발이 돼서 쭉 메이크업, 펄리시 끝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메이크업 쪽은 상당히 많이 국산화가 되어 있고, 프라이머리 쪽도 이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펄리시 쪽은 조금 많이 부족한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놨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를 국산화하지 못했고 운영을 국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이런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기술 개발, 국내 기술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잠깐 전망을 해보면은, 결국은 국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봤을 때는 아예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확보했지만은 이게 다 서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입 다변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은 다른 회사의 또
이렇게 다변화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분야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소부장 전략 중에서 유형 4에 해당하는 결국 공급 수요 기업의 상생형 R&D를 추진해서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김재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바와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책과제가 추진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초순수학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수요자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신뢰성을 우리가 지금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변화하는 어떤 타겟들에 대한 목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초순수 기술이 좀 부족했던 그런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초순수학회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단순히 그냥 학술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정보도 좀 교육 계속 확산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산학현, 관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런 모든 기업들과 수요자들과 어떤 공급자들이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 협력까지 해서 어떤 해외 진출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그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에 한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미국의 이제 그 골드러시와 이제 청바지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요. 뭐 엘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청바지 브랜드가 미국의 골드러시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서부로 가게 되고 서부에 가서 이제 금을 캐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바지들은 너무 이렇게 빨리 낡아서 떨어지고 해서 새로운 바지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청바지였고요. 사실은 골드러시로 해서 돈을 번 것보다 이렇게 청바지를 만들어 갖고 돈을 벌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았고 이 골드러시에서의 사실은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초순수 기술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처리, 물 제조의 정점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물 산업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드렸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호 교수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초순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물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우리 오늘 창립 총회를 가진 한국초순수학회 창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써 오늘 창립 총회와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모든 분들께서 우리 한국초순수학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